동네에서 그는 늘 가난한 노인으로 불렸습니다. 낡은 옷차림, 말없는 성격. 사람들은 그를 자연스럽게 피했고 누구 하나 그의 이야기를 묻지 않았죠.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얼마나 쉽게 바뀌는지를요.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통장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날 이후 그를 가난하다고 무시했던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노인은 매일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섰습니다. 낡은 외투를 여미고 골목으로 들어서면 아침 공기가 먼저 얼굴에 닿았죠. 걸음은 느렸지만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목적지는 늘 같았습니다. 동네 슈퍼였습니다. 그는 가게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대개 계산대 쪽으로만 향했습니다. 노인은 진열대 앞에서 오래 서 있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만 집어들고 바구니를 비우듯 계산대로 갔습니다. 손에 쥔 지폐는 항상 반듯하게 접혀 있었고 계산대 위에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그 모습은 조용했고 늘 같았습니다. 슈퍼 안의 공기는 바빴습니다. 젊은 손님들은 빠르게 오갔고 주인은 계산대를 두드리며 다음 손님을 재촉했습니다. 노인이 서 있으면 그 바쁨은 더 빨라졌습니다. 주인은 눈길을 오래 주지 않았고 계산은 짧게 끝났습니다. 그 사이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기다렸습니다. 필요한 것만 사세요. 짧은 말이 공기처럼 스쳤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한 번 더 숙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답은 작았고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잔돈이 내려놓아질 때 손끝의 성의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잔돈을 챙겨 주머니에 넣고 바로 등을 돌렸습니다. 문을 나서며 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래 머물지 않는 것, 말하지 않는 것, 눈에 띄지 않는 것 말이죠. 가게 밖으로 나오면 노인은 잠시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슈퍼 앞 바닥을 한번 훑어보고 쓰레기나 넘어질 물건이 있으면 조용히 옮겼습니다. 누가 시킨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보이는 것을 정리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행동을 알아보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가난한 노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말이 없고 늘 같은 옷을 입고 계산을 빨리 끝내는 사람. 그 평가는 자연스럽게 굳어졌습니다. 노인은 그 평가를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려 들지도 않았고 오해를 풀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하루는 그렇게 시작되고 그렇게 쌓였습니다. 조용히 지나가고 조용히 남는 하루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노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슈퍼에 들어서는 시간은 늘 비슷했습니다. 점심을 조금 지난 시각이었고 가게 안은 비교적 한산했죠. 그는 진열대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와 있었고 시선은 필요한 물건에만 잠시 머물렀습니다. 오래 고민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늘 사던 것, 꼭 필요한 것만 골랐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면 주인의 표정이 먼저 굳었습니다. 바쁜 날이 아니어도 그랬습니다. 노인이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계산대 주변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죠. 주인은 손님을 부르는 소리를 높였고 계산대 위를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노인은 그 소리를 들으며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외상은 안 됩니다. 주인의 말은 설명이 아니라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 말에는 서운함도 반박도 없었습니다. 계산은 늘 빠르게 끝났습니다.
주인은 물건을 한 번에 찍고 잔돈을 내려놓았습니다. 시선은 이미 다음 손님을 향해 있었죠. 노인은 잔돈을 세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대로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행동은 습관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며 속으로 판단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노인, 오래 붙잡을 필요 없는 손님. 그런 생각들이 말없이 오갔습니다. 노인은 그 시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에 맞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를 빨리 비워주는 쪽을 택했습니다. 가게를 나서기 전 노인은 바닥을 한 번 더 살폈습니다. 입구 앞에 쌓인 빈 상자가 보이면 옆으로 밀어두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미끄럽지 않게 발로 물기를 흩뜨렸습니다. 그 행동은 늘 조용했고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해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오래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산대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모습만 떠올렸죠. 노인은 그 기억이 어떻게 남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행동하는 편이 그에게는 익숙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가게를 나서며 늘 같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고 표정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무시가 반복되는 자리에서 노인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리는 불편했지만 그는 그 불편함을 소리 없이 견디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몇 번이나 바뀌었지만 노인의 하루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면 골목에 먼지가 눈에 띄었고 여름에는 슈퍼 앞 그늘이 조금 넓어졌죠. 노인은 늘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고 방향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되면 노인은 슈퍼 앞에 쌓인 눈을 먼저 보았습니다. 아직 가게 문이 열리기 전이었지만 그는 빗자루를 들어 눈을 한쪽으로 밀어냈습니다. 누가 부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대로 두면 미끄럽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었죠. 그는 허리를 조금 굽힌 채 한 구역씩 정리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바닥에 고인 물이 손님들의 발걸음을 막았습니다. 노인은 가게 문이 닫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남아있던 물기를 쓸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옷자락이 젖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가 신경 쓴 건 다음 날 아침의 바닥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오랫동안 반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도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었기에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노인은 그 시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아달라고 설명하는 순간 마음이 달라질까 봐서였습니다. 슈퍼 주인은 그 모습을 여러 번 보았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님이 적은 시간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노인일 뿐이었죠. 노인은 그런 반응에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집에는 눈에 띄는 물건이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방 하나와 오래된 장롱이 전부였습니다. 장롱 서랍 안에는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매달 같은 날 그 봉투를 꺼내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심스럽게 넣어두었죠. 그 봉투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지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드러내지 않는 것이 그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없이 이어진 시간은 그렇게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노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늘 같은 시간에 들리던 슈퍼 앞이 이상할 만큼 조용했죠. 하루 이틀쯤은 아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끔 늦을 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자 동네 사람들 사이에
작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노인의 집 앞 우편함에는 광고지가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신문도 멈춰 있었습니다. 그제야 누군가 관리인에게 연락을 했고 관리인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정돈되어 있었고 어지러운 흔적은 없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많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예상보다 한산했습니다. 몇몇 이웃이 얼굴을 비추었지만 오래 머무르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짧게 인사를 나누고 조용히 자리를 떴죠. 노인의 삶처럼 이별도 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떠올리며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말이 없던 사람, 늘 고개를 숙이던 사람, 형편이 어려워 보이던 사람. 그 말들에는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지만 깊은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례 절차가 끝난 뒤 유품 정리가 시작되었습니다. 크지 않은 방이었기에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옷은 몇 벌뿐이었고 신발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의 생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소박하고 단정한 삶이었죠. 장롱 서랍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봉투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물건들과 달리 그 봉투는 유난히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있었지만 구겨지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그 봉투를 잠시 바라보다가 쉽게 버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투는 조심스럽게 꺼내졌습니다.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순간 노인이 왜 그렇게 말이 없었는지, 왜 많은 것을 설명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이 그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조용히 멈춘 하루는 그렇게 다음 장면을 향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봉투는 장례식장 한쪽 작은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놓였습니다.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물건이었기에 함부로 다루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봉투의 겉면은 누렇게 발해 있었고 가장자리는 여러 번 접힌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오래 이 봉투를 간직해 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자 안에는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새 것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표지는 달아 있었지만 구겨짐은 거의 없었습니다. 노인이 이 통장을 얼마나 소중히 다뤘는지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가난해 보이던 노인이 남긴 통장이니 별다른 내용은 없을 거라 생각했죠. 누군가는 통장을 넘기며 형식적인 확인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몇 장을 넘기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통장 안의 기록은 일정했습니다. 날짜가 눈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매달 같은 날이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반복된 기록이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빠짐없이 이어져 있었고 그 기간은 짧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통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장례식장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오가던 작은 소리들이 사라지고 시선이 통장으로 모였습니다. 그 기록은 단순한 입출금이 아니라 의도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노인이 왜 이런 기록을 남겼는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없던 사람, 늘 뒤로 물러나 있던 사람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그는 이 통장을 한 번도 꺼내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자랑도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통장은 다시 봉투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아직 보지 못한 것이 남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록의 의미는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봉투 속 통장은 이제 막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듯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통장은 다시 조심스럽게 펼쳐졌습니다. 앞쪽 몇 장을 넘기자 반복되는 기록들 사이로 하나의 항목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이체 수취인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장례식장 안의 공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몇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멈췄고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 이름은 동네 슈퍼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늘 노인을 가장 손쉽게 판단하던 사람, 형편이 어려워 보인다며 거리부터 두던 사람이었죠. 통장에는 그의 이름이 매달 같은 날짜에 한 번도 빠짐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우연으로 보기에는 기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기록은 몇 해가 아니라 거의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슈퍼 앞을 말없이 정리하던 모습, 겨울마다 눈을 치우고 비 오는 날 바닥을 쓸던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이 통장과 겹쳐지자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음을 모두가 느꼈습니다. 노인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또 하나의 사실이 조심스럽게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 슈퍼가 들어서 있는 건물의 소유주가 바로 노인이었다는 점이었죠. 그는 그 사실을 단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었습니다. 건물주라는 말로 누군가의 태도를 바꾸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숨기듯 조용히 지켜왔습니다. 임대료 기록을 확인하자 더 분명해졌습니다. 수년 동안 계약 조건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변 상가 임대료가 오를 때에도 그 슈퍼의 계약서에는 최저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선택할 수 있었지만 선택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통장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그제야 관계의 자리를 이해했습니다. 가난한 손님으로 보였던 노인은 사실 그 공간을 오래전부터 내어주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고도 이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었던 셈이었죠. 그 순간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름 하나가 모든 자리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의 분위기는 이전과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통장을 다시 봉투에 넣는 손길이 유난히 조심스러워졌고 사람들의 움직임도 느려졌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생각의 무게처럼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인의 모습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늘 고개를 숙이던 장면, 슈퍼 앞을 말없이 정리하던 모습, 비 오는 날 혼자 남아 바닥을 쓸던 뒷모습이 이어졌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보였던 행동들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하나의 선택으로 이어진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위치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주라는 사실을 말하지도 않았고 임대료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그 변화를 원하지 않았던 듯 보였습니다. 조용히 지켜보는 쪽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은 결과적으로 더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는 말로 설득하지 않았고 행동으로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끝까지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낮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누구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슈퍼 주인의 얼굴에도 변화가 보였습니다. 고개는 들리지 않았고 시선은 바닥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한꺼번에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던 노인이 남긴 침묵이 가장 크게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있던 사람들 역시 비슷한 마음이었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고 누구도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판단이 얼마나 쉽게 굳어지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얼마나 부끄러울 수 있는지를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삶은 그렇게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 없이, 설명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말입니다. 침묵은 끝까지 그의 방식이었고 그 방식은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가장 또렷한 의미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통장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봉투에 다시 담겼습니다. 그 봉투는 더 이상 평범한 물건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살아온 시간과 선택이 고스란히 담긴 기록처럼 느껴졌죠. 사람들은 그 봉투를 쉽게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은 곧 정리될 예정이었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오래 남을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노인을 떠올리며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스스로의 시선을 돌아보았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내렸던 판단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말이 없다는 이유로, 가진 것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사람을 단순하게 규정했던 순간들이 겹쳐졌습니다. 노인은 끝까지 자신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주라는 사실도, 선택할 수 있었던 권력도 끝내 드러내지 않은 채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선택은 마지막에 이르러 가장 강한 질문으로 남았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우리는 얼마나 쉽게 선을 긋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이야기는 조용히 끝났지만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침묵은 오래도록 사람들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자랑도 없이 그저 한 권의 통장만 남겼죠. 가난했던 건 그 노인이 아니라 사람을 함부로 판단했던 우리의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